오늘 여러분께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5세 강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강 어르신은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게 무서워지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파란불이 켜지자마자 성큼성큼 건너서 반대편에 도착해도 시간이 남았는데 이제는 중간쯤 갔을 때 벌써 불이 깜빡거리니까 등에서 식은땀이 흐른다는 겁니다. 강 어르신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없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르신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져보고 몇 가지 검사를 진행했을 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근감소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근감소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는 그저 나이 들면 근육이 좀 빠지는 거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6년에 이미 이 근감소증을 정식 질병으로 등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1년부터는 병원에서 코드 번호를 부여하는 명백한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질병인지 아십니까? 우리 몸에서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큰 에너지 저장소이자 면역력을 지키는 방패이며 혈당을 조절하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우리나라 7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이 이미 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사망 위험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강 어르신처럼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 경우라면 사망 위험이 무려 5배까지 치솟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육이 사라지면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살짝만 발을 헛디뎌도 크게 넘어지게 되고 고관절이나 척추가 부러지는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어르신들에게 골절은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 누워 지내기 시작하면 근육은 더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결국 폐렴이나 욕창 같은 합병증이 생겨서 생명까지 위협받게 되는 겁니다. 강 어르신도 제 설명을 들으시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 근육을 다시 채우는 기적의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키우려면 무조건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 고기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비결은 바로 고밀도 식물성 단백질 전략입니다. 달걀보다 단백질 밀도가 높으면서도 우리 몸의 근육 합성 스위치를 강력하게 켜주는 8가지 채소가 있습니다. 이 채소들은 단순히 단백질만 주는 게 아니라 근육의 염증을 막고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 어르신께 이 8가지 채소를 활용한 식단을 처방해 드렸고 어르신의 삶은 단 3달 만에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횡단보도 초록불이 깜빡여도 당당하게 걸어가십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8가지 채소의 정체와 왜 이 채소들이 여러분의 허벅지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주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하나하나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희망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한마디가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왜 이 채소들을 드셔야 하는지 그 놀라운 이유와 함께 8위부터 5위까지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근육을 지켜줄 8위는 바로 검은콩입니다. 오늘부터 밥상에 검은콩을 빠뜨리지 말고 꼭 챙겨 드십시오. 검은콩은 우리 몸속에서 근육을 갉아먹는 염증이라는 괴물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들면 몸속에 만성 염증 물질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인플라메이징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내 몸속에 근육 분쇄기가 돌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이 염증이 근육을 마구 분해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검은 콩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일반 콩보다 4배나 강력한 항산화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근육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근육이 녹아내리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 다음 7위는 핀토콩입니다. 다리가 자꾸 후들거리고 힘이 빠진다면 핀토콩을 식단에 추가하십시오. 핀토콩은 근육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 같은 미네랄이 가득 들어있어서 근육이 힘을 쓸 수 있도록 신호를 전달해주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혈당이 안정적이어야 하고 마그네슘과 칼륨 같은 영양소가 근육 세포 안으로 쏙쏙 들어가야 합니다. 핀토콩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이 널뛰는 것을 막아주고 마그네슘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변하는 통로를 시원하게 뚫어줍니다. 강 어르신도 평소에 근육에 좋다는 고기만 챙겨 드셨지 정작 근육의 문을 열어줄 이런 미네랄에는 소홀하셨다는 것을 알고 무척 놀라셨습니다. 6위는 강낭콩입니다. 오후만 되면 다리에 기운이 쭉 빠져서 주저앉고 싶으신 분들은 아침마다 강낭콩을 드셔야 합니다. 강낭콩 속에 들어있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마치 장작불처럼 하루 종일 일정한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흰쌀밥은 금방 타버리는 종이 조각 같아서 먹을 때는 힘이 나지만 금세 에너지가 바닥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근육을 뗄감으로 써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강낭콩의 탄수화물은 아주 천천히 소화되면서 오후 늦게까지 근육의 에너지 저장고를 꽉 채워줍니다. 강 어르신이 횡단보도 중간에서 힘이 빠졌던 이유도 바로 이 지속적인 연료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위는 녹두입니다. 위장이 약해서 고기만 먹으면 설사하거나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녹두를 선택하십시오. 녹두는 단백질의 양보다 흡수율이 기가 막히게 높아서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보약보다 나은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위산이 줄어들어 단단한 콩이나 고기는 소화하기가 참 힘듭니다. 하지만 녹두는 단백질 구조 자체가 아주 부드러워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85%가 그대로 흡수됩니다. 일반 콩이 절반 정도만 흡수되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효율입니다. 속은 편안하면서 근육은 탄탄하게 만들어주니 이보다 더 고마운 식재료가 어디 있겠습니까? 강 어르신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동안 본인이 왜 기운이 없었는지 이제야 무릎을 탁 치며 깨달으셨습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장땡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셨을 겁니다. 내 몸의 염증을 막고 에너지를 채워주는 이 기초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주변에 계신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활력을 선물하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겨우 절반 왔습니다. 8위부터 5위까지도 이렇게 놀라운데 이제부터 공개할 4위부터 1위는 정말 근육 합성의 끝판왕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근육의 스위치를 직접 켜고 끊어진 근섬유를 찰떡같이 붙여주는 비결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이제 진짜 강력한 4가지가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4가지 채소는 단순히 영양을 채워주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우리 몸속의 근육 제조 공장에 직접 들어가서 멈춰있던 기계를 가동하고 고장난 부품을 새로 갈아 끼우는 엔진과도 같은 식품들입니다. 여러분의 근육을 책임질 4위는 에다마메입니다. 오늘부터 에다마메를 간식처럼 챙겨 드십시오. 에다마메는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보기 드문 완전 단백질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근육이 회복되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당겨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근육을 만들려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재료가 한꺼번에 필요합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벽돌과 시멘트와 철근이 동시에 있어야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벽돌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시멘트가 없으면 집을 못 짓는 법입니다. 에다마메는 이 재료들을 아주 황금 비율로 갖추고 있어서 운동 후에 드시면 손상된 근육세포를 재생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다음 3위는 콩나물입니다. 콩나물을 매일 식탁에 올리셔야 합니다. 콩나물은 싹이 트는 발화 과정에서 생겨난 천연 효소 덕분에 우리 몸이 가져다 쓰는 이용률이 일반 콩보다 30%나 더 높기 때문입니다. 딱딱하게 잠들어 있던 씨앗이 싹을 틔울 때는 영양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몸이 흡수하기 가장 편한 상태로 스스로를 분해합니다. 마치 단단한 바위가 부드러운 흙으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소화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이 드셔도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단백질은 알짜배기로 흡수할 수 있는 최고의 식재료가 바로 콩나물입니다. 2위는 익힌 대두입니다. 대두를 생으로 드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푹 삶거나 쪄서 드셔야 합니다. 익힌 대두는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직접 켜는 류신이라는 성분이 식물성 식품 중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근육을 만드는 제조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 문을 열려면 류신이라는 열쇠가 한꺼번에 일정량 이상 들어와야 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류신 임계값이라고 부르는데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공장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두를 익히면 단백질 구조가 흡수되기 좋게 펼쳐지면서 이 근육 스위치를 아주 힘차게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망의 1위는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을 여러분의 주식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렌틸콩은 근섬유를 튼튼하게 엮어주는 라이신이 달걀보다 무려 2배나 많이 들어있어서 손상된 근육을 복구하고 새로 만드는 능력이 단연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류신이 공장문을 여는 역할을 한다면 라이신은 실제로 고장난 근육을 고치고 새 근육을 짜넣는 숙련된 기술자와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 섬유가 매일 조금씩 찢어지고 약해지는데 이때 렌틸콩에 라이신이 들어가면 튼튼한 그물망을 다시 엮어주어 근육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꽉 잡아줍니다. 게다가 이 콩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장 건강까지 튼튼하게 만듭니다. 요즘 의학계에서는 장과 근육이 연결되어 있다는 장근육축 이론이 아주 화제입니다. 장 속에 좋은 균이 많아야 근육의 염증이 줄어들고 단백질 합성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콩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독소를 없애주니 근육이 자라기에 가장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강어르신도 제가 알려드린 류신과 라이신의 비밀을 듣고는 이제야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그동안 왜 기운이 없었는지, 그리고 왜 콩나물과 렌틸콩을 보물처럼 여겨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확신이 생기셨을 겁니다. 이 8가지 채소만 있으면 여러분의 무너진 근육 통장도 다시 빵빵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하고 과학적인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아주 큰 에너지가 됩니다. 자,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는 다 알았습니다.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그리고 지금 내 몸에 근육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당장 집안에서 따라할 수 있는 실천 루틴과 자가 진단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몸으로 직접 익힐 시간입니다. 아무리 귀한 보약을 눈앞에 두고도 입에 넣지 않으면 소용없듯이 오늘 배운 이 8가지 채소들도 여러분의 식탁에 올라와야 비로소 근육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근육 통장 불리기 루틴을 딱 일주일만 따라 해보십시오. 먼저 하루 3번 근육 공장을 가동하는 333 법칙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25g에서 30g 정도 골고루 나누어 드시는 겁니다. 특히 근육 합성의 스위치인 류신을 한 끼에 3g 이상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 어르신께 처방해드린 식단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따끈한 두부찌개에 검은 콩밥 1공기를 드십시오. 두부 100g에는 단백질이 8g이나 들어있고 대두로 만들었기에 류신이 아주 풍부합니다. 여기에 검은 콩밥을 곁들이면 아침부터 근육 공장 문을 활짝 열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렌틸콩을 듬뿍 넣은 샐러드나 에다마메를 한 줌 챙겨 드십시오. 렌틸콩은 라이신이 가득해서 오전 동안 활동하며 미세하게 손상된 근육을 즉시 수리해 줍니다. 저녁에는 소화가 잘 되는 콩나물국과 삶은 대두 반찬을 드시면 좋습니다. 위장의 부담은 줄이면서 밤사이 근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몸에 지금 근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궁금하시죠?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안방에서 1분 만에 확인하는 자가 진단법 5가지를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아리 둘레재기입니다.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분을 줄자로 재보십시오. 남성은 34cm 미만이고 여성은 33cm 미만이라면 근육량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의자에서 일어서기입니다. 양팔을 가슴에 X자로 얹고 손을 전혀 쓰지 않은 채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5번 반복해 보십시오. 이때 12초 이상 걸린다면 근감소증 위험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보행 속도입니다. 거실에서 4m 거리를 평소처럼 걸어보십시오. 만약 5초 넘게 걸린다면 낙상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네 번째는 악력 테스트입니다. 주먹을 꽉 쥐고 5초간 버틸 때 손이 심하게 떨리거나 힘이 안 들어간다면 위험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옷태의 변화입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바지가 헐렁해지고 허벅지 가늘어지는 게 눈에 보인다면 근육이 지방으로 바뀌고 있다는 무서운 증거입니다. 강어르신도 처음에는 이 테스트를 하시고는 결과가 좋지 않아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식단과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시면서 매주 일기장에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14초 걸리던 의자 일어서기가 10초로 줄어들었고 헐렁했던 바지 허벅지 부분이 다시 팽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3가지를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콩을 어떻게 요리해야 단백질이 가장 많아질까요? 정답은 푹 삶는 것입니다.
콩을 삶으면 생콩보다 단백질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압력솥에 넣고 부드럽게 삶으시면 소화 효소가 단백질을 분해하기 가장 좋은 형태가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콩만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한데 어떡하나요? 이건 콩을 불릴 때 나오는 당 성분 때문입니다. 콩을 요리하기 전날 미리 물에 충분히 불리시고 삶을 때 위로 떠오르는 하얀 거품을 꼼꼼하게 걷어내 보십시오. 소화 방해 물질이 사라져서 속이 한결 편안해지실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루에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합니까? 몸무게 1kg당 1.2g 정도를 드셔야 합니다. 몸무게가 60kg이시라면 하루에 약 7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걸 3끼로 나누면 한 끼에 약 24g씩 드시면 딱 맞습니다. 강 어르신은 이 규칙을 지키면서 매일 아침 종아리 둘레를 재는 재미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자신의 노력이 숫자로 나타나는 것을 보며 자신감을 되찾으신 거죠. 여러분도 지금 바로 거실에서 4m 걷기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알려드린 이 루틴을 당장 내일부터 실천해 보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 서로 격려와 응원의 답글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아 100세까지 튼튼한 2다리로 걸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근감소증은 단순히 기운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질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로, 고기보다 소화가 잘 되면서도 근육 합성 스위치를 강력하게 켜주는 8가지 식물성 단백질을 식탁의 주인공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셋째로, 하루 3번 30g씩 나누어 먹는 333 법칙과 자가 진단법을 통해 내 몸의 변화를 매일 확인하며 실천해 보십시오. 제 진료실을 다시 찾으신 강 어르신의 밝은 표정을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횡단보도 앞에서 망설이며 초록불을 무서워하던 그 뒷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는 손주들이 놀러오면 가장 먼저 현관으로 달려가 아이들을 번쩍 안아 올리시고 동네 산책로에서도 남들보다 앞서 걸어가십니다. 어르신은 저에게 이제야 진짜 사람 사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투박하지만 다시 단단해진 손의 감촉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의 종아리 둘레는 예전보다 굵어졌고 허리는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무엇보다 삶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시는 모습이 제 마음을 참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절대로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70세든 80세든 혹은 그 이상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 만큼 반드시 정직하게 응답해 줍니다.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은 이제 그만 접어두십시오.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고 가장 근육을 잘 만들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어제까지의 습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어떻게 몸을 돌보느냐가 여러분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식단을 거창하게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주방으로 가셔서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콩나물 한 봉지를 꺼내 국을 끓이고 밥을 지을 때 검은 콩 한 줌을 넣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됩니다. 내일 아침 보글보글 끓인 두부찌개 한 그릇이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건강보험이 될 것입니다. 힘든 운동을 무리해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배운 대로 잘 챙겨 드시고 집안에서 의자 앉아 일어서기 한 번 더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근육 공장은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걷고 웃으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튼튼한 2다리가 여러분의 자유를 지켜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는 항상 저 건강주치가 함께하며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강 어르신이 해내셨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도 반드시 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근육만큼이나 중요한 뼈 건강을 지키면서 근육까지 동시에 탄탄하게 키울 수 있는 기적의 운동법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정말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응원이 저에게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에너지가 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근육 저축을 저 건강주치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